목소리 들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월 1일부 뉴다이아몬드 이숙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낯선 곳에 오면 스피치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도 이렇게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스피치 해주시는 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큰 그룹에 소개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마 저의 이야기가 마구마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러나 꿈이 너무나 컸던 저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의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장로를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아시나요? 굉장히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시골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저희 남매는 5남매였는데요. 제가 그 중에 굉장히 꼴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렇게 말을 굉장히 안 들었던 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았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제가 사회 비적응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3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다가 다니기 싫으면 그만뒀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갔었고, 그렇게 계속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너무 커서 무엇이 되라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던 과정 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를 통해서 저희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요. 저희 남편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합니다.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결혼을 하면 당연히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 비용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택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결혼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저희가 신혼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 월급에서 그 사택의 보증금을 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부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부업이란 걸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부업을 했냐면 새벽에 신문 돌리는 사람들한테 신문을 갖다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2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갖다 주고 5시에 들어와서 다시 쪽잠을 자고 출근하는 그런 일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가정에 30만 원의 추가 돈이 더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짠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대전에서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충남 마산에서 저희 친구가 자기가 하던 옷가게를 와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던 터라 친구가 그냥 우리가 돈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증금 얼마 안 되니까 보증금만 준비해 갖고 와, 그 달콤한 말에 보증금과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 비용과 그런 것들을 대출을 받아서 무작정 내려갔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밤에 푹 자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출퇴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계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잠을 못 자가면서 열심히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 되었답니다. 근데요,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한 3년째 되었을 때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카드 파동이었는데요. 그때는 막 카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도도 많았고, 그래서 주부들이 돈을 정말 막 썼어요. 저희 가게에 와서도 아이들 옷을 많이 사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정말 가게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카드 파동이 오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줄기 시작하고 또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아직 빚도 갚지 못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몰라서 주변에 돌아보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보고 했거든요.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버티고 있을 때 가게를 접자니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운영하자니 더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가게에 앉아서 너무 미치겠더라고. 힘들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눈을 탁 뜨면 그때 당시 저한테 아메이를 소개하시던 분들이 5분 정도가 계셨었는데요. 그중에 후배가 있었어요. 4년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고개만 탁 들으면 그 친구가 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 전 아메이가 너무 싫어요. 왜 저한테 저런 다단계를.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너무 힘들어서 또 울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나서 고개를 딱 들으면 그 친구가 오는 거를 너무 놀랍게도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신기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옳거니 하고 잡았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안에는 아메는 다단계였고 무언가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았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쯤 제가 그 친구를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실은 다른 그 4분보다는 자세가 훨씬 좋았고요. 너무너무 예뻤고 열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가게를 이제 끝마칠 때쯤 찾아와서 언니 저하고 차 한잔 할까요? 그러면서 저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마음이 교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제품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요. 제가 20대 때 무언가 모르겠는데 친구가 박스로 착 한뜩 갖고 왔던 제품이 있었어요. 바디 클렌저였는데 그 안에는 노랗게 생긴 뿔 같은 것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걸 쓰고 나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걸 그때 제가 5병 정도 구입해서 썼는데요.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는데 그걸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걸 딱 쓰고 나니까 와, 내가 찾았던 그 제품이어서 사실 그 제품을 꾸준히 쓰고 싶어서 회원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번째 저에게 추천해줬던 제품이 뭐였냐면 옷가게를 하면서 손을 씻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희 가게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핸드소프를 소개해줬거든요. 그전에는 비누로 손을 씻고 바디로션을 발라도 핸드로션을 발라도 손이 막 트고 이랬었어요. 근데 핸드소프를 썼는데요. 세상에 건조하지도 않으면서 손이 트지 않는 것 있죠. 그래서 제가요. 저희 그거 한 병이면 몇 개월 사용하잖아요. 제가 그걸 일주일 만에 다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아무리 씻어도 손이 터지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둘씩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은행에 갔는데 통장에 뭐가 이렇게 주르륵 찍혀져 있는데 봤더니 6,000원도 들어와 있고 10,000원도 들어와 있고 20,000원도 들어와 있고 그게 한 모여서 보니까 10여만 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죠. 이 돈이 뭐야? 왜 아메에서 나한테 돈이 들어왔어? 너한테 돈을 돌려줄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언니가 제품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썼던 게 이렇게 쌓인 거라고 캐시백이 된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있죠. 그때 제 돈이 조금 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가 저희 후원을 얼마나 잘했냐면 그러고 나서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배가 분명히 저에게 사업 설명을 했을 텐데 제 귀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머릿속엔 다단계이기 때문이죠. 업라인 스폰서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요. 그분의 이야기를 저는 또 예의가 있던 터라 가게에 앉아서 바르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던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정직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말이 왜 제 가슴에 와닿았냐면 제가 가게를 할 때 저는 한 계절이 지나면 옷을 재고를 남기지 않으려고 원가로 팔았어요.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그 원가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장부를 보여주면서 이게 정말 원가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답답했어요.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아메이가 회사도 정직하고 마케팅도 정직하고 제품도 정직하다는 이야기가 그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스폰서님의 안내를 통해서 미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게를 3년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잠 못 자고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누가 알려준다 그러면 그 사람 막 쫓아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시내 옷가게들 가면서 옷을 DP하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지 그런 것들도 배워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5년 후에는 시내에서 커다란 옷가게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미팅에 나가서 첫 시간에 들었던 게 뭐였냐면 현실 점검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죠. 내 안에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은 너무나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닫고요. 그때 그 날의 그 교육이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게를 매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도 없었고, 놓기도 그렇고, 그걸 한 6개월 정도로 더 아메이와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제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시점이 왔을 때 가게를 내놓았고, 다행히 아는 지인이 그 가게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게를 내놓고 이제 아메이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월급은 저희 빚으로 계속 들어갔어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미팅이라고 배웠잖아요. 저는 미팅을 너무 나가고 싶은데 남편이 차를 두고 가서 차는 있는데 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 차를 움직여서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또 신나게 울었어요. 막 너무너무 미팅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하고 막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을 했죠. 저희 집에서 한 500m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2만 원어치 기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름이 다 들어갈 때까지 속으로 정말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근데 기름이 다 들어가고 나서 제가 가방을 뒤지는 척 하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 결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 어떡하죠 사장님, 제가 지갑을 놓고 왔어요. 단골이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었던 터라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미팅을 가야겠다는 그 1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름을 넣고 미팅장을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그 돈을 또 갖다 드리고, 그렇게를 서너 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차에 기름 없는 건 정말 애교였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비톡 전화, 그리고 한 달에 정말 핸드폰이 반은 끊겨 있었고 반은 전화를 할 수 있었고, 끊겨 있을 때는 받는 거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아메이의 비전이 저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실망을 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녁 미팅이 끝나고 났는데요. 정말 매일매일 비톡 전화를 받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존감도 낮아 죽겠는데 그런 것들이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그냥 콱 죽어버려야지. 이 생각에 그러면서 미팅이 끝나고 집에까지 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가까운 곳에 호수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차와 함께 저 안에 들어가리라 하고 시동을 딱 켜는데요. 하늘의 운명인지 그때 갑자기 호수공원에 있는 가로등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었던 마음이 무서워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마음도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을까? 남편과 상의를 했고요. 그때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렸었는데 그 아이와 함께 저희 셋이서 부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밤에 이제 대리운전을 했던 거죠. 낮에는 아메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 남들은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언가 현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 일이 굉장히 수입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아메이를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첫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첫 여행 갈 때까지도 여유롭지는 않아서 겨울에 여름 나라를 여행을 가면서 친구에게 옷도 빌려가고 그렇게 갔지만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IMF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지도 못했고 제주도로 갔어서 저희는 그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첫 여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고, 또 저희 덩치 큰 저희 남편이 얼마나 아이같이 노는지요. 정말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님을 맞추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두레그를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이제 카니발을 운전해가지고 카니발에 한 차의 아줌마들을 싣고 미팅장을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저희 올케를 후원하면서, 사실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님을 가면서 두레그를 후원했기 때문에 사파이어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파이어를 지나서 에메랄드를 도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던지요. 한 분을 더 후원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인을 통해서 한 분을 소개받았고 그 언니와 함께 에메랄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많은 리더님들이 이야기하시죠.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가 더 어렵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한 분을 더 성장시키는 게 정말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에메랄드를 가고요. 그때까지도 왜 어려웠냐면 제 마음그릇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포용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메랄드를 가고 나서도 사실은 그분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져서 그분이 또 그만두고, 그러나 저는 사업을 할 때 항상 뎁스를 깊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레그가 이렇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나이가 이제 50대다 보니까 갱년기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갱년기가 오게 되면요, 마음이 갑자기 확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도 굉장히 많이 쪄 있었고요. 그러면서 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해왔지만 정말 핀을 달성 안 했을 때도 항상 열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아메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갱년기가 오면서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서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기는 너무 아까운데, 내가 보내온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렇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결심했냐면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 안에도 물론 수많은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저희 바디키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정말 제대로 성공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그런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위기가 오면서 다이어트를 해서요,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3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제가 했던 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마라톤을 달리고 왔는데요. 작년부터 저는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제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집 앞에 나가서 걷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달려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달리는 걸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5km도 달려보고 10km도 달려보다가 매일매일 지금은 3km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3km를 달리고 나면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지금도 운동복을 갈아입는 게 저의 첫 일과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작년 회계년도가 들어올 때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다이아몬드가 가고 싶었고 다이아몬드를 가겠다고 매일매일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결정을 했던 거는 작년 회계년도가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결정하고 났는데 작년에 저희에게 코로나가 왔잖아요. 사실 제가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고, 코로나가 왔어도 저는 그게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더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내가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못했을까 하고 봤더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사람들을 품어내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해왔던 터라 이미 레그들은 다 나와져 있었는데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 결정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많이 품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품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저한테는 운동이었어요. 막 화가 나서 혈기가 올랐던 걸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힘을 빼고, 또 와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혈기가 올라왔던 걸 운동으로 또 풀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은 제 안에 있는 혈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결정하고 나서요, 수많은 CD들을 듣고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냐면 일의 양을 늘려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전날 A4 용지를 딱 꺼내 놓고요, 1부터 10까지 적었습니다. 무조건 일단 숫자를 적었고요, 거기에 다음날 만날 사람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내가 무엇을 할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데모할 것들과 그분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나눠줄 것인지 샘플링과 여러 가지 베이커리들을 준비해서 큰 가방을 그때부터 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던 과정 중에요, 날마다 사실 10건의 스케줄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느 날은 요즘처럼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 친구는 마지막 스케줄에 있는데, 이 친구는 가면 제품도 안 써주고 식당을 하는 친구인데 그냥 언니 다음에 쓸게요, 떨어진 게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춥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고도 싶고, 근데 내 마지막 스케줄인데 어떡하지? 그래도 스케줄이니까 하자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웬일이에요? 그 친구가 정수기 필터를 갈 때가 되었는데 갈지 않고 있어서, 그날은 갈지 않으면 일단 내가 먼저 갈게 해주고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까지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요, 저를 보자마자 그 친구가 언니 필터 결제해줘 이러는 거예요. 와, 역시 내가 계획을 했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저는 그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원하는 파트너 중에 둘째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던 과정 중에 있었던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 파트너는 사실 명단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오래된 묵은 명단부터 쭉 끄집어내서 그곳에 이제 도와주면서 했던 그 파트너가 하나 있었는데, 소비자가 있었는데요. 또 어느 날은 그 언니가 마지막 스케줄인데 그 언니도 식당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사실 코로나였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들을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곳을 갔는데요, 그때가 6시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벌써 문을 닫고 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친구들 모임에 갔대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모임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오늘 이 스케줄을 하고 들어가야 돼서 언니, 저 언니 가서 얼굴 좀 보고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언니도 당황은 했는데 온다고 하는 사람을 말리지 못하니까 그래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지요. 친구들 모임에요. 찾아가서 그분들 팀에 끼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언니인데 불편했지만 이 언니와의 인연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서 수다도 떨고 비유도 맞춰드리고 웃겨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갔고요.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언니에게 다이어트 프로모션도 하고 지금까지 소비자로 잘 이어져 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소개받아서 지금 그 동생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그 파트너한테 부산에 아는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언니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 친구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러면 줌으로 우리 일단 얼굴을 보자. 얼굴을 보면 낯선 사람이 아니니까 만나줄 거야. 그래서 줌으로 초대를 해서 10분도 채 안 봤던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서로의 얼굴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약속 날짜를 잡았고요. 그 친구에게 제가 데몬 도구와 여러 가지 샘플링을 챙겨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가서 얼굴을 보고 사업 설명도 해드리고 데몬도 해드리고 샘플링도 전해드리고 만났는데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원을 하려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저희 아파트 옆에 커다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젊은 친구가 제품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인데요.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근데 그 친구도 마침 그때 둘째 아이를 낳고 집에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앉아서 오늘은 내가 기필코 명단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그 친구와 1시간 정도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브론즈 플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여기에 들어갈 3명의 친구를 좀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쉽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건네면서 했더니 그 친구가 그곳에 들어가는 3명의 친구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동호수를 알아내고요. 어떤 것을 했냐면 밀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안동 찜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로 넣어서 끓일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요. 그 친구까지 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4개를 만들어서 각 집마다, 거기는 또 경비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데였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갔고 집 앞에다가 그 밀키트를 놓았고요. 사진을 다 찍어서 소개한 친구에게 보내주면 그 친구가 다시 그 친구들에게 카톡을 하고 그렇게를 서너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성에 그곳에서 큰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렇게 열정을 쏟았던 탓인지 다른 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날은 이 친구를 후원을 하려고 어떤 가게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사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품도 관심이 없고 사업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친구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것만 좋아했던 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분에게 무언가 제품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해보려고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때 마침 옆 가게에서 어떤 분이 놀러 오셨는데 그분이 같이 이제 식사를 했던가 봐요. 음식을 만들어서. 근데 그분이 무언가를 막 만드시더니 가게에 손님이 왔다고 막 바쁘게 자기 가게로 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내가 정말 간절하니까 그분의 발뒤꿈치를 딱 봤는데요. 굉장히 바지런하게 가시는 그 발뒤꿈치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외쳤냐면 저 사람이야. 제 마음 안에선 정말 신받다 하고 똑같았어요. 저 사람을 후원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연세가 60대였는데 다음날 제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후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골든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골든팩을 싸가지고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궁하면 통한다고 하죠. 제가 그분에게 그 제품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데모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듣지 않아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노라고. 그러면 내가 먹여볼 테니까 나한테 일주일분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리고 제가 갖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정성을 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 달분을 주문하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만나서 세제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바디로션도 들어가기 시작하시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제가 그분의 발뒤꿈치를 본 것처럼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 열정은.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업을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의 따님이 지금 수원 쪽에 살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젊은 딸인데 그분이 또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원하기만 하면 열정만 있다면 그리고 간절하기만 하다면 사람 찾는 거는 정말 진짜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코로나로 이렇게 줌으로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장거리 후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산에도 많이 다녔고 저 진해, 마산, 창원, 진해는 엄청 많이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군산에도 파트너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되니까 오지 말라며 근데 지금은 줌으로 만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히려 더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면요. 수다 떠는 것도 1시간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줌을 통해서 하면요. 수다가 길어지지 않아요. 학습이 바로 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저희는 천안에는 지금 매장도 없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했을 때 그렇지만 매장이 있고 없고 제가 다이아몬드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됐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룹 미팅이 일주일에 4회 정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개인 이제 줌 미팅으로 홈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오프라인 미팅과 온라인 미팅이 함께 이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뭐든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사실 줌으로 하는 게 저 미팅이 더 편합니다. 그런 느낌 있죠.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미팅하는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준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메이를 결정하고요. 목표를 세우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정말 저희가 PB를 내야 하잖아요. PB를 내야 할까? 무엇을 하지?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잖아요. 저희 그룹에서 3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봐야 되겠다. 다이어트로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20살짜리 청년을 하나 만나게 됐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갈 청년인데요. 몸이 굉장히 살이 많았었고 병원에서 이미 굉장히 의사가 위험하다는 신호까지 준 친구였어요. 이 친구를 식생활까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어떤 조건이었냐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낮과 밤에 두 가지 사이드 잡을 하면서 사시고 계셨던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직접 음식을 해서 먹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살이 쪘던 거예요. 패스트푸드와 육류와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요. 근데 제가 하는 다이어트는 식생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와 하루에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와 하루에 4번의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마다 무얼 먹어야 되고 무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얼마큼 먹어야 되고 음식을 무얼 먹어야 되고를 4번씩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너무 잘 따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따라왔을 겁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나서요. 이 친구가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는 더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더 진행을 못했지만 그게 도움이 돼서 그 뒤에 한참 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건강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 친구를 케어하는 게 제가 그때 자신감이 들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매달 내가 5명씩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오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지금까지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5명의 다이어트, 물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도 제 시계에는 핸드폰에는요 알람이 하루에 4번이 꼬박꼬박 울립니다. 그분들에게 식사하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래도록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줌 미팅으로 안내해서 줌 미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행동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영상과 CD를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들. 그 리더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 내용이었구나. 그 리더님이 얘기해 주셨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그 리더님이 이렇게 했었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수많은 노하우들이 행동을 하면서 많이 쌓여져 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습관이 바뀌어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달 성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결정하면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완벽해야 했고 잘해야지만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왔었는데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내가 계속 완벽해지려고 하니까 이달도 안 되고 다음 달도 안 되고 한 회계연도가 또 지나고 그게 계속 반복됐었는데 그렇지 내가 하다 보면 완성이 되어지겠지 그러면서 그냥 일단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결정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기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메이 사업은 내 사업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사업, 내가 자영사업을 했던 것처럼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당해야 될 것들, 책임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났더니 아, 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가지니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목표가 분명해지니까요. 가능해지더라고요. 말하고 싶은 것도 어금니 꾹 물고 참을 수 있었고요. 정말 상대방의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도 엉덩이를 쿡 붙이고 앉아서 들을 수 있었고요.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정말 내가 정말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목표가 분명해지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들하고 함께 하자고 그들을 플래티넘으로 함께 성장하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을 지키는 거 그것도 제 목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아 이런 것이 진정한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구나.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 생각으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안 따라오지가 아니라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뭘까? 이 친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친구의 눈높이가 지금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제 생각과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바로 행동을 했던 걸 저의 힘을 뺏고 행동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해야지 정말 제가 가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수많은 리더님들께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걸 정말 비로소 그때부터 제대로 해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 기분보다 상대의 기분이 먼저였고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겸손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스템 안에서 내 생각 빼고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가 있을 때 항상 상대방이 승리했다는 기분이 들게 무언가 상대방이 더 우월하다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건강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갱년기를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사실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힘 빼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고집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막 해야 되는데 못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운동을 하면서 달리면서요. 진짜 한 처음에 뛸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한 2km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리가 스스로 알아서 달려줍니다. 근데 그 2km까지 버티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했어요. 왜냐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갔어야 했고 이렇게 힘을 빼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게 저는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요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제가 사계절을 이렇게 운동을 해보면서 물론 25cm 아이들도 즐기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마라톤이 저한테는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계절이 여름엔 굉장히 더울 것 같지만 그렇게 더운 날도 많지 않고요. 지금 겨울이 굉장히 추울 것 같지만 그렇게 추운 날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 창업자께서 4가지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저는 운동하면서 또 배웠습니다. 그렇지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날마다 좋은 날만 있지는 않아. 그러나 또 날마다 나쁜 날도 있지만 않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날 나쁜 날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오늘도 무사하게 내가 하루를 잘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또 운동을 하면서 배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했던 게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죠. 고객들을 날마다 충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봐야 정말 우리가 성공자의 마인드,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가 정리가 되었고요. 수많은 영상들을 들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는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은요, 꼭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을 바꿔 쓰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걸 상대방을 사업을 시키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요. 저는 상대방의 이해에 대해서 그분의 눈빛이 바뀌는 게, 그걸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저도 굉장히 오해했다가 이해가 되고 났더니 너무 이렇게 좋아서 푹 빠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대방에게, 저는 한 사람에게 한 10번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이야기해도요, 상대방도 들으면서 변하는 그 구역이 있거든요.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면서 앞으로 당겨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 설명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있고요. 그러면 모두가 사업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애용자, 정말 오래된 애용자들은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업가들도 지금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요. 결혼을 했더니 또 굉장히 가난했었고, 그 다음에 자영사업을 하면서도 힘들었던 시절들을 겪었습니다. 살아보니까요, 가난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속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너무 어려웠고 불편한 걸,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에게 그걸 물려주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해왔던 것 같고요. 저한테 소개했던 그 4년 어린 후배는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지금 저희 업라인 다이아몬드 사장 스폰서님과 사이에는 6분이 계셨고 제가 7번째 뎁스거든요. 근데 그 스폰서님들이 다 그만두시고 나서 업라인 스폰서님과 거리도 멀고, 저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고요. 누군가 사람을 사귀려면 굉장히 어려운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누군가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게 또 아메이 안에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제가 꿈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미팅에서도 3선 안에서 들으려고 했었고, 이 안에서 변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창업자의 그 이념과 기업 이념이 굉장히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쩌면 너무너무 평범한 그런 사람에게 주었던 기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도전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아메이에서 해주고 있는 브론즈 구조, 그 다음에 보너스를 30%더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다이아몬드 가라고 저에게 정말 부채질을 막 해줬던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왔고, 올해 저희 파트너 2조가 에메랄드를 도전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얼마나 저보다도 똑똑하게 재밌게 잘 진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도, 그 다음에 플래티늄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생각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터라, 전 지금도 그 친구들에게 생각의 그릇을 키워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아몬드를 오면서 느낀 건데요. 다이아몬드는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시작하면서 이미 알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하고 달성을 하고 그때부터 3년을 계속 지금 같은 열정으로 달려야지만 저의 그룹에 플라이휠이 돌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달성했을 때보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즐거웠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하고 EDC를 도전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가난하게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사실은 그전엔 24평 아파트에 살다가 지금은 60평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는 집값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집이 저희 소비자 집이었는데요. 제가 제품을 전달해 드리러 갔었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망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하게 했고요. 그 집을 이사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겠죠. 그렇게 그 집을 방문하고 나서 2년 만에 제가 드디어 그 집에 입성을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제가 기름값 없었잖아요. 좋은 차도 주문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놀라운 변화이고, 그런 것들이 정말 아메이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파트너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동창이 있고요. 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절친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미 아메이 말고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성공을 해 있고요. 근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산에서 너처럼 괜찮은 여자 없어. 나 너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자기 자영사업 하면서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지금 배달의 민족 앱으로 굉장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의 절친인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의 변화, 인품의 변화가 너무 좋아. 그게 자기한테 비전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업보다 사실 지금 처음에 시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 사업의 비전이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메이에서는 여러 가지 돈도 당연하지만 이런 저의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50대이지만 60대가 기대가 되고요, 70대가 기대가 되고 80대가 기대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 친구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리더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메이 한 가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랜 시간 이렇게 아메이 사업 해오면서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치월장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 안에서 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만 연구했었고, 정말 커지지 않는 제 마음그릇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은 자신 있습니다. 그 누가 와도 다 품을 자신 있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A65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 목표는 A65에 더블 다이아몬드로 가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10조의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게 목표이고요. 그렇게 지금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 있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지중해 크루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 직구! 감사합니다.